프로이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정신 분석을 떠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꿈, 모든 것을 성으로만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 즉 리비도, 그리고 지나치게 남성 중심이라는 점, 또 비과학적이라는 점이 아마 떠오르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자신을 사상혁명가라고 생각했지요. 우리가 어쩌면 그동안의 혁명의 예를 들면 지동설이나 공산혁명이나 진화론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합리적 존재라고 했는데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을 깬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의 무의식 혁명이지요. 타임지가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은 들려면 아인슈타인과 프로이드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의식이란 인간의 심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을 통한 환자 치료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프로이드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학문이 바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신경증, 노이로제, 정신적 문제는 어쩌면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뿌리가 무의식이라는 거지요. 신경증은 마음의 문제가 육체적 증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신경증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없고 우리는 모두 환자임을 전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 문제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적 치료라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자신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증상의 원인이 무의식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나우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사회사업가로 오스트리아의 우표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경증 환자하면 심약하거나 불안정한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예민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신경증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안나우는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합니다. 환각에 빠지기도 하고 신경성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심한 시력 저하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눈이 사시가 되기도 하고 신체 마비 등의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때 안나우를 치료하던 브로이어는 말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원인이었다고. 히스테리는 아마 말하는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안나우는 간호 중에 음악 소리에 아버지를 간호하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춤추고 싶은 마음을 가지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또 기침도 계속해서 나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이러한 히스테리는 상류층에 잘 더 걸립니다. 해소 방법이 특별히 없지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히스테리라는 말이 페스테라라고 하는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기에 여자에게만 히스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프로이드는 히스테리가 전쟁에서 살아온 병사가 히스테리 증상이 생기게 된 것을 파악하고 심적인 예상에서 히스테리가 비롯된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던 겁니다. 프로이드 이전에는 정신질환자를 묶거나 전기 충격을 주거나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했지요. 프로이드는 히스테리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숨겨진 무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억압이 히스테리의 원인이었던 거라고. 욕구를 풀지 못하면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나쁜 기억은 잊고 싶은 게 인간 사람의 속성입니다. 자꾸 떠올리면 힘드니까 점차 기억의 이미지는 희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기억에 달라붙어 있는 감정이라는 게 있죠. 기억과 감정이 어느 순간 분리, 기억의 이미지는 흐려지지만 감정은 그대로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감정인 것입니다.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했죠. 그러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는 정동, 어펙트라고 합니다. 이 정동이 해소되지 않으면 마음이 몸에 보내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죠. 그 해결책의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대화치료입니다. 대화치료는 바로 말을 통한 치료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쌓인 감정을 해소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감정이 쌓이면 체증처럼 남아 언젠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정신장애 원인을 신체에서 찾으려고 할 때 최초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본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이지요. 가장 좋은 상담가는 아마 이야기를 편하게 이끌어내는 사람이지 이것저것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던 프로이드는 신경증과 기억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잘 설명하려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 보자 그랬던 거지요. 프로이드의 마음 이론은 우리가 첫째 본능의 뿌리라고 하는 이드, 현실의 대변자라고 하는 자아, 도덕의 감시자인 초자아로 구분했습니다. 이드는 본능을 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쾌락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때 현실 상황을 고려한 본능과 현실 사이의 조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고 자아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슈퍼에고 초자아이죠.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도시락을 먹는다고 합시다. 점심시간이 아닌 수업 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사람은 본능의 뿌리인 이드가 강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도시락을 먹지 않고 좀 참았다가 쉬는 시간에 먹자고 하는 사람은 바로 현실의 대변자 자아가 강한 사람일 거고요. 그리고 도시락은 반드시 점심시간에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자아가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약속이지요. 그러나 초자아, 슈퍼에고가 지나치게 강해져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지나치면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 세 가지가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적절한 균형이 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강하면, 즉 초자아가 너무 강하면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겁절이 과해져서 강박증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강박증은 갈등이 불안을 초래하면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 행동이나 관념에 집착하는 것이지요.
강박증 환자는 특정 행위를 고쳐도 다른 증상으로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강박증의 종류를 보면 특정 행동에 대한 강박 또는 완벽에 대한 강박, 정리에 대한 강박, 특정 숫자에 대한 강박, 청결에 대한 강박, 사고에 대한 강박, 특정 관념에 대한 강박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강박증의 공통점이란 불안으로 인한 방어적 행위인 거죠. 천재에게 흔한 강박 증상의 예를 보인 사람이 바로 모차르트나 베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증상만으로 정신질환 판단은 무리입니다. 강박증이 있어도 분명 성공 가능하지요. 다만 심각할 경우 강박장애를 치료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최근에 청소년들의 강박 증세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회가 정형화된 기준을 강요하니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자책하거나 불안감에 빠지기 마련이죠. 자기 처벌과 불안 장애로 표현되게 되고요. 회피 수단으로 특정 행동을 하거나 관념에 집착하거나 심해지면 강박 장애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아는 이들을, 초자아는 자아를 항상 검열한다고 합니다. 그 검열을 뚫고 무의식이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꿈인 것입니다.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며 얻은 경험, 즉 꿈 이야기를 자주 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반복되는 꿈은 일종의 분명한 메시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꿈의 해몽과는 달리 꿈의 생성 과정과 기능이 주요 내용입니다. 꿈은 무의식이 발현되는 통로이지요. 그래서 꿈은 일종의 기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형 문자와 같다는 거지요. 평소에는 의식 아래 가라앉은 무의식, 꿈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장한다고 합니다. 꿈은 때로 정반대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유쾌한 꿈인데 실제로는 슬프거나 슬픈 꿈인데 실제로는 유쾌한 경우가 나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어쩌면 탐정소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실마리를 찾아 무의식을 재구성해 보는 거지요. 꿈을 통해 억압된 무의식을 인지하고 꿈을 풀어나가면 더 이상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꿈을 통한 정신분석 접근법이라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천재성은 처음으로 꿈과 무의식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점이죠. 즉 이성과 합리성을 벗어난 영역도 분명 연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신경증을 치료하고 사람의 무의식을 탐색한 점이지요. 프로이드는 죽을 때까지 정교수가 되지 못하고 외래 교수 신세가 되었으며 때에 따라서 오스트리아 의사학회에서 제명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프로이드는 찬란한 고립을 택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죽을 때까지 독일어로 18권의 방대한 저서를 집필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